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 교양만두 팀장이 된 만두. 팀의 절대 권력이 됐더니 신경 쓰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충성 충성. 하지만 팀장님은 이게 정말 팀원들의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야만캐들인 건지 잘 모르겠다는데요. 왕이 절대자로 군림했던 조선시대. 왕의 주변에는 충신들도 많았지만 입속에 혀처럼 구는 간신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 3대 간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39년에 태어난 유자광.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고 힘도 센 한마디로 그냥 엄친아였는데요. 하지만 흑화하는 조선시대 캐릭터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서자 출신. 유자광 또한 서자 출신으로 가족들에게 허구한 날 서자 라이팅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서자라고 제대로 된 벼슬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궁궐 문지기로 근무하면서 야망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함경도에서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다 싶었던 유자광은 당시 임금이었던 세조에게 상소를 올리는데요. 밥 먹던 숟가락을 놓고 달려왔다. 이 한 몸 나라를 위해 불태울 준비가 돼 있다. 내가 이 시에 머리통을 갖다 바치겠다 등 상사에게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지기의 오지는 패기에 감동받은 세조는 유자광을 겸사복으로 승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직 문지기는 진짜로 난을 진압하고 당당하게 컴백하죠. 그렇게 유자광에게 홀딱 반해버린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개무시하고 그를 정오품 병조정랑으로 파격 승진시킵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문과 장원급제까지 만들어버리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능력 있는 야만캐의 성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자광이 조선의 대표 간신으로 진화한 건 바로 연산군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록을 편찬할 때는 사관이 매일매일 기록한 사초가 필요하죠. 그런데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편찬하려고 보니까 어라? 사초에 임금 욕을 써놨네?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며 세조를 까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원래 왕은 실록을 절대 볼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유자광이 사초의 내용을 몰래 연산군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그렇게 개빡친 연산군이 세조 뒷담화와 관련된 인물들을 싹 잡아다 족친 사건이 그 유명한 무오사화죠. 그렇게 열심히 유자광은 연산군의 딸랑이로 사는가 싶었는데 일대 간신 클래스에 걸맞게 중종으로 홀라당 갈아탑니다. 그리곤 반정 세력에 붙어서 연산군을 폐위시켜버리죠. 역시 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 다음 간신은 연산군의 베스트 프렌드 임숭재. 영화 간신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임숭재는 성종의 사위이자 연산군의 매제로 왕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요. 연산군과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둘은 일찍부터 찐친을 먹었습니다. 같이 사냥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과 놀기도 하면서 슬슬 간신의 시동을 걸었죠. 사실 임숭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임숭재의 아빠인 임사홍이 세트로 따라오는데요. 성종의 최애캐였던 임사홍은 원체 성격이 미친 폭로였기 때문에 조정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결국 탄핵을 맞고 10년 넘게 유배를 떠나는데요. 아들인 임숭재가 연산군에게 간청한 덕에 겨우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이 임씨 부자가 본격적으로 간신짓거리를 하기 시작한 건 갑자사화부터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기 엄마 패비윤 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싸그리 숙청한 사건인데요. 이때 패비윤 씨에 대한 사실을 연산군에게 일러 바친 사람이 임사홍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고요. 오히려 임사홍도 같이 모가지가 날아갈 뻔했는데 과거 윤 씨의 패비를 반대했던 전적이 있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무사히 살아남은 임씨 부자는 채용사라는 관직에 임명됩니다. 조선 팔도의 아름다운 여성을 뽑아 연산군에게 바치는 뭐 거의 조선판 포주였습니다. 이때 뽑힌 기녀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죠. 특히나 임숭재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임숭재가 떴다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서 동네가 텅텅 빌 정도였다고 하죠. 그것도 모자라 유부녀인 자기 여동생까지 연산군에게 바치는 개 막장짓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바쳤다는 설도 있는데요. 임숭재의 아내는 곧 연산군의 이복동생. 아 진짜 개더러. 임씨부자가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나라 꼬라지에 신하들이 수차례 상소를 올리고 탄핵도 제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빠 임사홍은 처형을 당했지만 아들 임숭재는 이미 병으로 사망한 후였죠. 근데 이 미친놈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에서조차 진짜 에바 세바입니다. 연산군 전하에게 미인을 더 바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네요.
세 번째 간신 김자점은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1등 공신 중 한 명입니다. 공신이니만큼 순조롭게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요. 여기까진 딱히 간신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만 김자점이 간신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처먹게 된 건 병자호란 때부터입니다. 당시 김자점은 서북쪽에서 청의 공격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완전 탈탈 털렸고요. 인조는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고 맙니다. 김자점이 친청파여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제대로 안 싸운 거다. 아니다. 청의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김자점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다.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여튼 총사령관이면서 임금도 지키지 못한 김자점은 귀양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 인조는 곧 김자점을 다시 불러들여 최측근에 앉힙니다. 호란 이후 건의가 나락으로 떨어진 인조에게는 열심히 딸랑거려줄 신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김자점은 임금의 꼭두각시로 일하면서 지금껏 같이 일했던 공신 동료들을 하나 둘씩 날려버립니다. 또 온갖 사치를 부리고 뇌물을 받아먹는 등 전형적인 간신 테크트리를 타죠. 그러나 김자점이 자기 아빠 옆에서 온갖 간신이랑 간신짓은 다 하는 꼴을 지켜봤던 효종.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김자점을 손절하고 유배 보내버리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팽당한 김자점이 복수심에 불타서 매국노가 됐다는 소문이었는데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김자점을 실드 쳐줬던 사람이 1도 없었던 걸 보면 어지간히 밉보일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이리 붙고 저리 붙으며 평생 줄타기를 시도했던 김자점은 결국 영모죄로 처형을 당하고 집안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간신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간신이 충신이 될 수는 없겠죠. 간신짓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겨 경계하고 또 경계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